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의사 상간녀랑 바람난 남편과 시댁 혼내준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평온하던 일상에 날벼락이 떨어졌죠. 시어머니가 대학병원에서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진단 결과를 듣던 날, 병실은 그야말로 눈물바다를 넘어 통곡의 장이었어요. 저를 제외한 모든 시댁 식구들이 좁은 6인실 병실에 모여 목 놓아 울고 있었죠.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내가 그동안 속썩인 거 다 어떻게 갚으라고 이렇게 덜컥 큰 병에 걸려. 나 아직 엄마한테 효도도 제대로 못했단 말이야. 엄마, 진짜 죽으면 안 돼요. 나 시집 가는 것도 보고 내 자식도 안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엄마 잘못되면 나 억울해서 못 살아요. 아이고, 어머니, 마음 굳게 드셔야 해요. 다들 입으로는 슬프다며 난리를 쳤지만 제 눈에는 그저 코미디 같았어요. 평소에는 시어머니 용돈 10만 원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서로 미루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창가에 조용히 서서 그들의 연극을 지켜보다가 방금 전 주치의 선생님과 면담하면서 꼼꼼하게 정리해둔 태블릿 PC를 꺼내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이성을 찾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만 했으니까요. 다들 진정하시고요. 이렇게 감정만 앞세운다고 어머님 병세가 호전되는 건 아니잖아요. 방금 주치의 선생님 뵙고 앞으로의 표준 항암 치료 일정과 입퇴원 스케줄, 그리고 예상되는 병원비 내역까지 전부 다 뽑아왔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 1차 항암에 들어가셔야 하니까 지금 당장 간병을 어떻게 교대할지 현실적인 뼈를 차야 해요. 제 태블릿 화면 한 번씩 봐주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병실 안에 감돌던 오열 소리가 일순간에 뚝 끊겼어요. 다들 저를 외계인 보듯 쳐다보더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화면에 띄운 엑셀표를 짚어가며 브리핑을 시작했죠. 평일 주간은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해요. 간병인 비용은 한 달에 대략 400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 이 비용은 아주버니네와 저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주말 주간과 평일 야간 간병은 간병인분도 쉬셔야 하니까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맡아야 해요. 아주버니, 형님, 아가씨, 그리고 남편이랑 저까지 총 5명이니까 공평하게 요일을 배분했어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 야간 간병은 아가씨가 먼저 들어가시는 걸로 일정 비워두세요. 제가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마치자마자 형님이 대뜸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동서,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가 암 판정받고 숨이 넘어가시게 생겼는데 그깟 돈이랑 간병 당번 타령이 입에서 나와? 진짜 어떻게 사람이 차갑니? 가족이 아픈데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형님, 차가운 게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병은 장기전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다가는 간병인 비용 밀리고 결국 누군가 한 명한테 짐이 다 떠넘겨져서 가족끼리 의만상해요. 평일 간병인 비용 반반 부담하시는 거 부담스러우시면 형님이 평일 주간 간병을 직접 맡으시겠어요? 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분위기 파악 좀 해요. 우리 엄마 불쌍해 죽겠는데 당장 금요일 밤에 저보고 병실에서 밤을 새우라고요? 저 다음 주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 있는 거 언니도 알잖아요. 재수 씨 말씀이 이치에 틀린 건 아닙니다만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충격을 크게 받으셨는데 꼭 이렇게 정 떨어지게 당번표를 들이밀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장남으로서 교통정리를 할 테니 재수 씨는 며느리 도리에 먼저 집중해 주십시오. 아주버니께서 장남으로서 책임지시겠다면 당장 간병비부터 결제해 주시면 돼요.
결국 남편이 제 팔을 낚아채듯 잡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야? 우리 엄마가 당장 중내 산에 하는데 어떻게 돈 타령 당번 타령이야? 당신 집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잖아. 시간이 남아도는데 며느리인 당신이 혼자 좀 헌신하면 어디가 덧나? 남의 집 귀한 딸인 내 동생한테 야간 간병을 서라는 게 말이나 돼? 당신 병실에서 소리 지르지 마. 전업주부면 시간은 공짜고 당신 동생 시간만큼이야? 엄마 병간호인데 아들인 당신이 제일 먼저 연차 내고 뛰어와야 정상 아니야? 내가 이런 상황 올까봐 처음부터 못 박는 거야. 당신이 야간 간병 안 서면 나도 이 일에서 손 뗄 거니까 알아서 해. 제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마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앓는 소리를 내셨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얼음장 같은 며느리를 들였을꼬? 내가 죽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지?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서 완전히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여자로 낙인 찍혔어요. 하지만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사실 그 사건이 있기 한참 전부터 저는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에게 철저히 질려 있었거든요. 남편 사업이 망했을 때 제 적금 다 깨서 막아준 것도, 시어머니 허리 수술하셨을 때 한 달 내내 대소변 받아낸 것도 저였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뻔뻔한 태도뿐이었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절대로 호구 잡히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6개월이 흐르고 간병 문제로 매일 삐걱거리던 중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어요.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이었죠. 평소 주말마다 골프 모임에 간다며 집을 비우던 남편의 차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보험갱신 때문에 주행거리를 확인하려던 것뿐인데 그 안에는 아주 노골적이고 지저분한 남편의 분류 냉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조수석에 앉은 여자와 나누는 낯뜨거운 대화, 그리고 서울 외곽의 고급 호텔 주차장을 드나든 기록들. 저는 손발이 떨리는 배신감 대신 아주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모든 증거를 제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내비게이션 기록, 그리고 남편 서재를 뒤져 찾아낸 영수증 뭉치들까지. 완벽한 외도 증거를 챙긴 저는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마침 일요일이라 시댁 식구들이 어머니 문병차 본가에 다 모여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거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탁자 위에 영수증 뭉치와 남편의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태블릿을 집어 던졌어요. 당신 당장 설명해. 주말마다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 친다면서 호텔 드나들며 바람 피우고 있었어? 당신 지금 어머님 병원비 보탤 돈도 없다면서 이 여자한테 수백만 원짜리 가방 사다 바치고 있었네? 온 가족의 시선이 남편에게 쏠렸고 저는 남편이 당황해서 싹싹 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헛소리였죠. 남편은 태블릿을 쓱 밀어대더니 오히려 턱을 치켜들며 아주 거만하게 말하더군요. 그래? 다 봤으면 숨길 필요 없겠네. 나 유라랑 만나고 있어. 깊이 사랑하는 사이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바람 피운 주제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 칠만 하니까 치는 거지. 당신 유라가 누군지나 알고 떠들어?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람인데 미국 최고 명문대 의대 졸업하고 한국에 잠시 들어온 종양내과 전문의야. 당신같이 집에서 밥이나 하는 여자랑은 수준 자체가 다른 상류층이라고. 그 순간 거실에 있던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 남편을 노려보던 형님이 가장 먼저 호들갑을 떨며 입을 열었죠. 서방님, 진짜요? 그 아가씨가 진짜 미국에서 온 의사란 말이야? 그럼요, 형수님. 제가 거짓말을 왜 해요? 사실 유라가 엄마 대장암 소식 듣고 자기가 나서서 돕겠다고 했어요.
유라네 병원 쪽에 일반인들은 돈을 수억 주도 못 들어가는 VIP 전용 신약 임상시험이 있대요. 거기에 유라 권한으로 엄마 명단 몰래 넣어주기로 저랑 약속했어요. 그거 한 번만 맞으면 암세포가 그냥 싹 다 녹아내린대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중증 암 환자라는 사실도 잊은 듯 엄청난 기력이었죠. 아이고 세상에, 하늘이 우리 집안을 살리셨구나. 내 귀한 아들 덕분에 내가 살게 생겼어. 어머님, 지금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잖아요. 가정을 깬 사람인데 그 상간녀가 의사라는 이유 하나로 불륜을 눈감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버젓이 며느리로 있는데 이게 무슨 상식 밖의 행동이에요. 제가 그동안 시댁에 갖다 바친 돈과 시간은 다 잊으셨어요? 어머님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닥쳐라. 상식은 이해가 없는 게지. 내 아들이 능력이 있어서 훌륭한 의사 만나서 지엠이 목숨 살리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안 그래도 병원에서 계산기나 두드리는 너 내내 눈엣 가시 같았는데 차라리 잘 됐다. 넌 우리 아들 앞길에 걸림돌 되지 말고 당장 이혼 도장 찍고 나가. 네? 지금 저보고 이혼을 하라고요? 어머님, 진짜 천벌 받으실 소리 하시네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지만 이어지는 신우와 아주버니의 동조는 제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천벌은 네가 받겠지. 새며느리가 날 살려주겠다는데 당연히 네가 알아서 비켜줘야지. 어차피 그 VIP 신약 맞으려면 나도 수중에 억 단위 현금이 꽤 필요할 텐데 네가 이혼 안 해주고 질척거리면서 재산 분할이니 뭐니 따지고 들면 내 아들 발목만 잡는 거 아니냐? 언니, 솔직히 우리 집이랑 언니랑 좀 안 맞았잖아요. 오빠가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훌륭한 분 만났다니까 언니가 좀 쿨하게 양보해요. 우리 엄마 생명에 걸린 일인데 언니가 자꾸 고집 부리면 우리 가족 다 언니 원망할 거예요? 재수 씨,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억지로 인연 붙잡고 있는 것도 서로에게 못할 짓 아닙니까? 어머니가 당장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데 장남인 저로서도 그 유라라는 분을 집안으로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좋게 좋게 서류 정리하시죠. 남편은 아예 승리자라도 된 양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저를 벌레 보듯 바라봤어요. 들었지? 우리 가족들 뜻이 다 이래. 나도 이제 무식하게 돈이나 아끼는 당신 말고 교양 있고 능력 있는 의사 아내 얻어서 내 수준에 맞게 살고 싶어. 유라가 조만간 재벌들 모이는 상류층 모임에도 나 데려가기로 했어.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들을 응시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마치 큰 적선이라도 한다는 듯 혀를 쯧쯧하며 말을 이었죠. 야, 너 그 지질한 자존심 세우며 버텨봤자 너만 취해져. 자, 여기 지금 내가 사는 한강뷰 아파트 있지? 이거 넣어줄 테니까 이거라도 먹고 당장 떨어져. 맞아. 그거 당신 가져. 유란의 집안 재력에 비하면 그 아파트? 우리한테는 그냥 껌값도 안 되는 거야. 그거 줄 테니까 구질구질하게 재산 분할이니 뭐니 토달지 말고 깔끔하게 도장 찍고 나가라고. 당신 수준엔 그 아파트도 과분하니까. 그래. 어차피 나 유라가 구해주는 신약 맞고 건강해지면 한담동 같은데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거다. 내가 이깟 낡은 아파트에 미련 가질 줄 아냐? 너 같은 애나 평생 끼고 살만한 집이지. 이거 줄 때 감사히 받고 당장 변호사 불러서 서류 정리해.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각서 꽉 써버리고. 들었지?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실 때 알아서 기어나가. 유라 만나고 나니까 당신 같은 여자랑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고역이니까. 가족이라는 탈을 쓴 인간들의 징그러운 민낯을 마주하니 오히려 이성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저는 분노를 꾹 누르고 그들을 향해 차갑게 대꾸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당신. 방금 하신 말씀 가족들 앞에서 전부 다 확인하신 겁니다. 이 아파트 제 명의로 넘겨주시는 조건으로 이혼도장 찍으라는 거. 나중에 신약 맞고 병 다 나으셔도 절대 딴 말하기 없기에요. 오냐? 내가 그깟 아파트 하나 아까워할 사람으로 보이냐?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들은 자신들이 던져준 아파트가 제 입을 막을 완벽한 미끼라고 확신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그들이 맹신하는 그 의사 며느리와 기적의 신약이 어떤 파국을 몰고 올지 말이에요. 저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내던진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머릿속에 그리며 아주 차갑고 깔끔하게 그 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친정엄마와 밥상에 마주 앉아 이 모든 기막힌 상황을 의논했어요. 우리 엄마는 저보다 더 이성적이고 법률 지식도 빠삭한 분이시거든요. 제 자초지종을 다 들은 엄마는 숟가락을 가만히 내려놓으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지혜야, 너 시댁에서 울며불며 매달리지 않고 아주 똑똑하게 잘했다. 이미 썩어 빠진 동아줄은 하루라도 빨리 가위로 끊어내는 게 상책이지. 그런데 말이다. 그 돈에 환장한 시어머니가 순순히 그 비싼 한강뷰 아파트를 네 명의로 넘겨준다고 했을 때는 다 얄팍한 계산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 엄청난 증여세와 취득세를 네가 현금으로 감당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생색만 내며 던진 미끼일 수도 있어. 저도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세무서 다니면서 알아봤어요, 엄마. 증여세에 취득세까지 합치면 현금으로 내야 할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동안 남편 사업비 갚아주느라 통장에 모아둔 돈도 없는데 그 세금 기한 내에 못 내서 명의이전 못하면 결국 어머님 좋은 일만 시키고 저만 빈손으로 쫓겨나는 꼴이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 세금 처리 이 엄마가 다 현금으로 내주마. 엄마, 그 큰 돈을 엄마가 어떻게 다 마련해줘요? 그 인간들 지난 10년 동안 네 피 쪽쪽 빨아먹고 산 거 생각하면 그 아파트로도 턱없이 모자라. 엄마가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노자금 너 확실하게 독립하고 복수하는 데 쓸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받아. 대신 어설프게 일 처리해서 나중에 뒤통수 맞지 말고 엄마가 아는 확실한 법무사 사무실 끼고 서류 작업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진행해. 그 아파트 네 단독 명의로 딱 돌려놓고 바람 피운 그놈이랑 시댁 식구들 전부 길거리에 나앉는 꼴을 우리가 똑똑히 지켜봐야지. 엄마, 진짜 고마워요. 제가 꼭 그 집 제 명의로 받아내서 나중에 비싸게 팔아 엄마 남은 인생 호강시켜드릴게요. 저 인간들 어떻게 처절하게 무너지는지 제가 아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그래, 진짜 복수는 시끄럽고 뜨겁게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차갑고 완벽하게 법으로 묶어서 하는 거란다. 엄마의 든든한 금전적 지원과 전략을 약속받은 저는 그 길로 당당하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통보했어요. 두 사람의 제안을 전적으로 수락하겠다고요. 대신 아파트 명의 이전에 들어가는 모든 증여세와 재반 법무 비용은 제 친정에서 완벽하게 현금으로 처리할 테니 당장 내일이라도 서류 들고 와서 도장 찍을 준비를 하라고 말이죠. 제 통보를 받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뛸 듯이 기뻐했어요. 자기들은 의사 며느리 들어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아주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죠. 그들은 며칠 뒤 제가 지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싱글벙글 웃으며 나와서 아파트 양도 서류에 인감도장을 미련 없이 쾅쾅 찍어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의 가장 큰 재산이자 상징인 그 아파트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제 단독 소유로 만들었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제가 이 묵직한 서류 봉투를 손에 쥐게 된 지난 6개월간의 치열하고 기막혔던 에피소드랍니다. 겉으로는 제가 시댁의 모진 구박과 돈 많은 상가녀의 등장에 처량하게 밀려나 쫓겨난 조강지처처럼 보일지 모르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사냥은 시작일 뿐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요, 당신들. 내가 지난 세월 받은 수모와 배신감의 이자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아주 완벽하고 처절하게 돌려줄 테니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얼마 후 제 명의로 완전히 넘어온 한강뷰 아파트는 제 취향에 맞춰 아주 세련되고 모던하게 싹 리모델링을 끝냈죠. 칙칙했던 시어머니의 짐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예쁜 조명과 새 가구들을 채워넣으니 비로소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친정엄마를 모셔와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브런치를 즐기는 일상.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와 시집살이에 치여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제 일상은 평화로웠지만 제 뒤에서는 아주 치밀하고 은밀한 작업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유능한 흥신소와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남편과 유라의 행적을 낱낱이 추적하고 있었어요. 상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타이밍에 터뜨리기 위해서였죠. 흥신소 실장님이 보내주는 보고서를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났죠. 제가 살던 그 넓은 아파트를 저한테 뺏기듯 넘겨준 시댁 식구들은 어디로 갔냐고요? 재개발을 기다리는 외풍 심하고 녹물이 나오는 낡은 월세 빌라로 짐을 쌌더라고요. 한강뷰를 보며 우아하게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반지하 언저리의 빌라로 떨어졌으니 기가 죽을 법도 한데 웬걸요? 흥신소 보고서 속 그들의 얼굴은 희망과 탐욕으로 잔뜩 부풀어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당연히 새 며느리 후보, 유라가 있었죠. 유라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프라이빗 클리닉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녔어요. 간판도 제대로 없는 아주 비밀스러운 곳이었죠. 흥신소에서 찍어온 영상을 보니 유라는 시어머니에게 정체불명의 수입사 앰프를 놔주면서 매번 현금으로 수백만 원씩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자기 명의로 된 남은 우편물을 챙기러 잠깐 아파트에 들렀을 때였어요. 저는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남편을 맞이했죠. 우편물은 저기 신발장 위에 다 빼놨어. 빠진 거 없나 잘 확인하고 가. 아파트 리모델링까지 싹 했네. 내 돈으로 아주 호강을 누리신다. 근데 어쩌냐? 우리 엄마 요즘 유라가 놔주는 VIP 주사 맞고 얼굴에 화색이 돌아. 당신 진짜 대단하다. 어머니 모시고 그 비싼 클리닉 다닐 돈은 있고 당신 아직 사업비도 덜 갚았잖아. 당신이 내 걱정을 다 하냐? 유라가 다 알아서 해줘. 회당 수백만 원짜리 주사인데 유라가 병원장한테 특별히 말해서 원가에 현금 박치기로 해주고 있어. 엄마 아픈 거 싹 다 낫고 나면 유라가 너 자기 병원 사무장 자리 하나 준댔어. 당신같이 푼돈이나 아끼는 여자랑 살 때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돈 맞추게 생겼으니까 배 아파도 참아. 그래, 그 잘난 상간녀 덕에 낡은 빌라로 이사가서 참 축하해. 상간녀라니 말이 심하네. 능력 있는 구세주지. 당신은 평생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 나는 유라 덕분에 상류층으로 수직 상승할 테니까. 남편의 그 당당한 헛소리를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으며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남편만 유라에게 홀린 게 아니었어요. 시댁 전체가 그 여자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모시며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죠. 몇 주 뒤, 시내 백화점에서 신우와 마주쳤어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 노골적으로 유라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양손에 명품 쇼핑백을 잔뜩 든 채로요. 어머, 언니, 오랜만이에요. 언니도 얼굴이 꽤 좋아 보이네요. 아가씨도 명품 쇼핑 싹쓸이 하신 거 보니 아주 여유로워 보이네요. 그 월세 빌라 보증금 낼 돈도 빠듯하다고 들었는데. 언니, 아직도 그렇게 팍팍하게 생각해요? 우리 새언니. 아니, 유라 언니가 저한테 고급 정보 하나 줬거든요. 이번에 유라 언니네 병원에서 엄청난 의료기기 스타트업을 상장시킨대요. 거기 투자하면 못해도 10배는 뛴다고 해서 제 뷰티숍 확장하려고 모아둔 자금 싹 다 거기에 넣었어요.
아가씨, 그 뷰티숍 보증금 아가씨 전 재산 아니에요? 얼굴 몇 번 본 오빠 내연녀 말만 믿고 거기에 전 재산을 다 넣었다고요? 내연녀라뇨. 곧 호적에 올라갈 진짜 새언니죠? 언니는 의학계 최고급 인맥이 돌아가는 생리를 몰라서 그래요. 유라 언니가 저 예비 신호이라고 특별히 지분 빼준 거라니까요. 조만간 저 압구정에 쇼 크게 낼 거니까 언니도 머리하러 와요. 제 전 올 계정을 생각해서 할인 정도는 해줄 테니까. 할인 안 해주셔도 돼요. 아가씨 숍 확장은커녕 길거리에 나앉지만 않으면 다행이겠네요. 그 돈 날리고 오빠 머리채나 잡지 마세요. 참나. 언니 진짜 질투 엄청나네요. 큰 돈 못 맞아본 사람이라 스케일이 참 작아요. 신우는 저를 비웃으며 콧방귀를 뀌고 돌아섰어요. 전 재산을 불확실한 곳에 털어놓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사람의 탐욕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하지만 신우의 투자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그 깐깐하고 의심 많던 아주버니와 형님마저 유라의 함정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흥신소 보고서에 따르면 유라는 주말마다 시댁 식구들을 최고급 한정식집으로 불러 모아 화려한 미래를 브리핑했어요. 상장만 되면 수십억의 배당금이 떨어진다는 가짜 서류를 들이밀면서요. 어느 날 흥신소에서 보내온 녹취록 파일을 듣다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유라 씨, 아니 동서, 그 스타트업 상장 말이야. 우리도 조금만 더 투자하면 안 될까? 저번에 1,000만 원 넣은 걸로는 영 아쉬워서 그래. 형님, 어쩌죠? 이게 워낙 알짜배기라 제 지분도 꽉 차서 더 빼기가 힘든데. 아버님이 병원 이사장님이시라 제가 억지로 부탁하면 조금 더 자리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하실 거면 큰 금액을 넣으셔야 병원 쪽에서도 움직여요. 유라 씨, 제가 이번에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최대한도로 뚫고 살고 있는 집 담보대출까지 다 받아서 한 3억 정도 마련했습니다. 이거 유라 씨만 믿고 몰빵하는 겁니다. 저희 집안의 기둥이 되어주십시오. 형, 진짜 결단 잘 내렸어. 유라가 아무한테나 이런 기회 주는 줄 알아? 다 우리 가족이니까 챙겨주는 거지. 그럼요. 저 아주버님 믿고 이거 확실하게 진행해 드릴게요. 대신 이 현금은 바로 내일 오전까지 저한테 넘겨주셔야 해요. 병원 회계 처리상 외부로 기록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당연하지. 내일 아침에 은행 문 열자마자 바로 뽑아서 가져갈게. 아휴, 우리 복덩이 동서 덕에 우리가 진짜 팔자 고치네. 저는 그 녹취록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시작된 맹신이 이제는 아주버니네 전재산, 아니 빚까지 끌어들여 집안 전체를 통째로 삼키고 있었거든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너무나도 멍청하게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들의 모습에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남은 세금 문제 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아주버니와 형님을 우연히 법원 근처에서 만났을 때도 그들의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였어요. 동서, 서류는 여기 다 있어. 이거 확인하면 진짜 우리 집안이랑 끝이네. 솔직히 동서가 그 아파트 챙겨간 거 배가 좀 아팠는데 요즘 우리 유라 동서 하는 거 보니까 그깟 아파트는 정말 세 발의 피더라. 형님도 그 스타트업인지 뭔지에 투자하셨다면서요? 형님 성격에 그런 큰 돈을 덥석덥석 잘도 맡기셨네요? 그럼 눈앞에 황금이 굴러다니는데 그걸 안 줍는 게 바보지. 동서도 그 아파트 팔아서 현금 좀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지 그러니? 아, 동서는 쫓겨난 신사라 유라 동서한테 말도 못 걸겠구나? 재수 씨도 참 복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벤처기업 대주주가 되면 재수 씨 몫까지 챙겨드릴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 갈 길 가시죠. 아주버니, 형님, 두 분 다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확인도 안 된 말만 믿고 영끌에서 돈을 바치시는지. 나중에 그 돈 다 잃고 저한테 와서 울고불고 매달리지나 마세요. 재수 씨, 발이 좀 심하십니다.
저희가 멍청해서 아무데나 돈을 쏟아붓는 줄 아십니까? 유라 씨는 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질투하시는 건 알겠지만 말씀은 가려서 하시죠. 질투요? 아,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전 그저 두 분이 나중에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하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서류는 확인 잘했으니 먼저 일어날게요. 그날 밤 거실 통창으로 한강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당신들 새 인생 시작한 줄 알고 있겠지? 이제 당신들이 가진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다 털리는 진짜 현실을 보여줄게. 제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평화롭기만 하던 제 아파트 거실에 아주 다급하고 비참한 몰골의 손님이 찾아올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걸 저는 완벽하게 직감하고 있었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평화롭게 깔리던 어느 늦은 오후였어요. 흥신소 실장님으로부터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전달받고 방금 전 서류철을 덮은 참이었거든요. 유라가 시댁 식구들의 돈을 모두 현금화해서 여권을 갱신했다는 소식이었죠. 바로 그때 고요하던 집안에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저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죠. 화면 속에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류층 행세를 하며 저를 비웃던 남편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꼴이 말이 아니었죠. 머리는 며칠을 감지 않아 떡이 져 있었고 입고 있는 셔츠는 구겨질 대로 구겨진 채 흑빛이 된 얼굴로 덜덜 떨고 있었어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남편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아니, 우리 가족 다 끝장나게 생겼어. 무슨 일이야? 얼굴꼴이 왜 그래? 당신 그 잘난 의사 사모님은 어디 두고 혼자 와서 남의 집 문을 두드려. 조만간 재벌들 모이는 파티에 간다면서 차림새가 그게 뭐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완전히 미쳤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명의로 된 이 아파트 이거 당장 부동산에 좀 내놓자. 이거 팔아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게 해줘. 당신도 알잖아. 이 집 원래 우리 엄마 집이었던 거.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 다짜고짜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집을 팔려니. 당신 그 대단한 스타트업 상장이라도 무산됐어? 아주버니랑 형님, 아가씨까지 전 재산 끌어모아서 그 여자한테 갖다 바쳤잖아. 유라가 없어졌어. 없어지다니? 어제 아침부터 전화기가 꺼져 있길래 클리닉으로 찾아갔더니 병원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야. 건물주한테 물어보니까 아예 석 달치 단기 월세만 내고 들어왔던 가짜 병원이었대. 기가 막혀서 유라가 말했던 그 미국 명문대병원 한국지사에 확인해보니까 그런 의사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의사가 아니라고? 그럼 그 여자는 뭔데? 사기꾼이었어. 의사 가운만 입고 상류층인 척 접근해서 우리 집안 돈 다 뜯어간 전문 꽃뱀이었다고. 나한테 보여준 병원장 명함, 임상시험 서류, 스타트업 주식증서 그거 다 위조한 가짜였어. 나도 속고 형도 속고 내 동생도 다 속은 거야. 그래? 뭐 확인도 안 해보고 전 재산 바친 당신들이 멍청한 거지. 그럼 어머님은? 어머님은 그 비싼 수입산 앰플 맞고 건강해지셨다며. 제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아예 거실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다 가짜였어. 그냥 고농도 비타민에 스테로이드 듬뿍 섞은 거였대. 어제 저녁에 엄마가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셔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업고 뛰었거든. 의사가 검사하더니 당장 마음의 준비를 하라더라. 일시적으로 진통 효과만 있어서 병 다 나은 줄 알았던 거야. 그 엉터리 주사 맞는 동안 암세포가 손쓸 수 없이 전신에 다 퍼져버렸대. 참 기가 막히네. 당신들
진짜 대단하다. 며느리가 이성적으로 짜준 표준 치료 일정은 소름 돋는다며 내동댕이 치더니 출처도 모르는 사기꾼 여자 말만 믿고 시어머니 목숨을 스테로이드에 맡겨? 여보, 제발 옛날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살려줘. 엄마 병원비 낼 돈도 당장 없고 형이랑 형수는 지금 나 죽여버리겠다고 난리야. 동생 뷰티숍 보증금도 다 날아갔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싹싹 빌잖아. 당신 집 팔아서 나랑 우리 가족 빚 좀 갚아줘. 저는 남편의 비참한 몰골을 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아주 맑고 차가워졌죠. 저는 테이블 서랍을 열어 아주 두툼하고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남편의 품에 툭 던졌어요. 이거 뭐야? 부동산 매매 위임장이야? 당신 진짜 날 도와주는 거야? 일단 열어나 봐.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허겁지겁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남편의 흑빛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죠.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소장? 그리고 가압류 신청서?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나한테 소송을 건 거야? 말 그대로야. 당신이랑 그 잘난 사기꾼 유라를 상대로 지난달에 법원에 접수한 소장이야. 그동안 당신이 그 여자랑 호텔 드나든 증거, 엉뚱한데 돈 쓴 카드 내역 다 첨부해서 불륜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최대로 청구했어. 그리고 당신 회사 월급 통장이랑 남은 퇴직금까지 싹 다 가압류 걸어놨고.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집이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위자료 소송을 해? 나 지금 한 푼도 없다고. 내가 당신 빚을 왜 갚아? 내가 지난 10년 동안 당신 사업 빚 갚아주고 어머님 병수발 다 들고 쫓겨날 때 당신들 나한테 뭐라고 했어?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 걸 다행으로 알라고 비웃었잖아. 남편은 서류를 쥐고 덜덜 떨다가 결국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거실 바닥을 나뒹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다가 외투를 챙겨 입었죠. 빨리 일어나. 당신 어머님 응급실에 계신다며. 이 극적인 결말을 나 혼자 집에서만 듣기엔 너무 아쉬워서 말이야. 당신 가족들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러 가야겠어. 남편을 반쯤 끌고 도착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 복도는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특실은커녕 좁아터진 응급실 구석 간이 침대에 시어머니가 산소호흡기를 단 채 의식 없이 누워 계셨고, 그 밖의 복도에서는 아주버니와 형님, 그리고 신우가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제가 남편과 함께 복도에 나타나자 도끼만 남은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를 향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달려온 경찰관 2명이 남편을 찾았죠. 경찰관의 입에서 나온 소식은 이 지옥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완벽한 기폭제였어요. 투자금을 전부 현금으로 챙겨 해외로 밀항하려던 유라가 불과 1시간 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시댁 식구들은 유라가 잡혔다는 소식에 한가닥 희망을 품는 듯 했지만 저는 속으로 시원하게 코웃음을 쳤어요. 유라의 위조 여권 정보와 출국 일정을 흥신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핵심 제보를 넘긴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제 손으로 철저하게 추적해서 그 여자의 목줄을 경찰에게 쥐어준 셈이죠. 유라가 체포되었다는, 그러나 돈의 행방은 아직 묘연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형님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남편의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너 이 새끼! 네가 끌어들인 그 사기꾼 년 때문에 내 돈, 우리 집 담보대출 받은 피 같은 돈 다 날아갔어. 벤처기업은 개뿔. 내 돈 당장 내놔. 당장 내 돈 물어내라고. 나도 속았어. 나도 피해자라고. 오빠 미쳤어? 네 뷰티숍 보증금 어떡할 거야? 오빠가 나한테 무조건 10배 뛴다고 호언장담했잖아. 유라 언니가 아니라 전문 사기꾼 꽃뱀이었다고? 내 돈, 내 전 재산 내놔.
복도는 순식간에 형님과 신우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뒹구는 난장판으로 변했어요. 남편 옷은 찢어지고 얼굴엔 손톱 자국이 나며 피장파장이 되었죠. 그때 넋이 나가 있던 아주버니가 비틀거리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두 눈이 퀭하게 파인 아주버니는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싹싹 비비기 시작했어요. 재수 씨 오셨습니까? 사태가 이렇게 되어서 장남으로서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 못난 놈이 저지른 짓 때문에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염치 없는 줄 알지만 저희 가족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재수 씨 명의로 돌려놓은 그 아파트, 그거라도 좀 담보로 잡고 대출을 내어주시면 저희가 평생 이자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제발 사람 목숨 하나 살리는 셈치고 도와주십시오. 아주버니, 지금 저한테 담보대출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네, 재수 씨. 한때 그래도 가족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한 번만 눈 감고 살려주십시오. 어머니도 저렇게 누워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크게 터져 나왔어요. 아주버니, 제가 왜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아주버니가 저한테 눈치껏 빠지라고 하셨잖아요. 유라 씨는 격이 다른 사람이고 제가 질투하는 거라고 비웃으셨죠. 제가 아파트 넘겨받고 조용히 사라져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죠. 그때 남편을 물어뜯던 형님이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어요. 동서, 내가 미안해. 내가 그때 눈이 돌아서 헛소리를 했어.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가족인데 나이 먹고 신용불량자 돼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네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를 보고만 있어? 형님, 가족 죽어가는데 당번표 짜고 병원비 계산한다고 저한테 소름 돋는다고 악을 쓰셨죠? 그때 제가 이성적으로 짰던 푼돈 계산, 형님네 부부가 그 빌어먹을 탐욕 때문에 사기꾼한테 바친 수억원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저한테 가족 타령하지 마세요. 형님네 전 재산 날린 건 제 탓이 아니라 두 분의 오만하고 멍청한 탐욕 탓이니까요. 언니, 오빠가 바람 피우고 사기당해서 벌 받은 건 맞는데 우리 엄마는 어떡해요? 엄마 저러다 당장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요. 아가씨, 어머님 병원비는 아가씨랑 남편이 알아서 하세요. 아가씨도 저보고 수준 차이 난다고 대놓고 무시하시더니 결국 그 잘난 수준 높은 사기꾼한테 숍 보증금 다 털리셨네요. 전 옳게 정을 생각해서 할인해 주신다던 그 압구정 뷰티숍은 언제 오픈하시나요? 제가 화원이라도 하나 크게 보내드릴게요. 제 서늘한 대답에 신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벽에 머리를 박았고 형님은 다시 남편에게 달려들어 악을 쓰며 목을 졸랐죠. 응급실 구석에서는 암세포가 전신에 퍼져 고통에 몸부림치는 시어머니의 앓는 소리가 들려왔고 복도에서는 돈을 내놓으라며 서로를 물어뜯는 시댁 식구들의 아비규환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서로를 탓하며 무너져 내리는 그들의 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감상했어요. 이 인과응보의 결론이 너무나도 통쾌해서 가슴속 깊은 곳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몇 달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제 일상은 통쾌한 승전보의 연속이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열린 첫 형사재판 날. 저는 아주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법원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았죠. 판사님의 입에서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안은 찬물 끼얹은 듯 고요해졌어요. 유라는 의료법 위반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이라는 아주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죠. 가짜 약을 진짜 항암제인 것처럼 속여 중증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어요. 유라가 포승줄에 묶여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제 뒷자리에서 비명 같은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죠. 내 돈 내놔. 이 사기꾼년아. 내 피 같은 돈 다 내놓고 가. 형님은 방청석 차단막을 넘어갈 기세로 발악을 했고 결국 법원 경위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갔어요. 아주버니는 아예 넋이 나간 채 방청석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난장판을 뒤로하고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민사법정으로 향했어요. 남편과 유라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결과는 당연히 저의 완벽한 승소였어요. 판사님은 남편의 부정행위와 유라의 기망행위가 제 혼인관계를 파탄낸 핵심 원인임을 명백히 인정하며 법정 최고 한도의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셨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로 나오자 구석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던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반년 전만 해도 저를 향해 무식하다며 삿대질을 해대던 그 오만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며칠 밤을 새운 듯 눈이 벌겋게 충혈된 패배자 한 명만 서 있을 뿐이었죠. 여보, 방금 판결 내려진 손해배상금 말이야. 나 진짜 그 큰돈 한 번에 갚을 능력이 없어. 내 통장이랑 회사 월급 다 가압류 걸어놓으면 당장 이번 달 밥 사 먹을 돈도 없다고. 제발 가압류라도 좀 풀어줘. 당신이 밥을 굶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야. 판결문에 적힌 대로 법정 이자까지 쳐서 10원 한 장 빠짐없이 다 받아낼 거니까 어떻게든 갚아.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 꼴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알면서 그래? 형은 집 넘어가게 생겼고 동생은 뷰티숍 보증금 다 날려서 파산 직전이야. 엄마는 다인실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당신이 선택한 여자야. 당신이 그 여자한테 빠져서 내 가슴에 대못 받고 시댁 식구들 전부 탐욕에 눈멀어서 그 사기꾼한테 전 재산 바친 거잖아. 내가 시킨 일이야? 당신들 스스로 파놓은 무덤인데 왜 나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악을 써? 그래도 당신이 나한테서 그 한강뷰 아파트 받아갔잖아. 우리 엄마 평생 모은 재산 당신이 다 챙겨갔으면 적어도 나한테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아파트는 당신이 바람 피운 대가로, 그리고 내가 당신 같은 쓰레기랑 군말 없이 이혼해준 대가로 정당하게 받은 위자료야. 증여세, 취득세까지 우리 엄마가 깔끔하게 현금으로 다 낸 완벽한 내 재산이라고. 어디서 뻔뻔하게 내 아파트를 운운해? 당신은 평생 막노동을 뛰어서라도 내 손해배상금 갚아야 하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며칠 뒤,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할 서류가 있어서 어머님이 입원해 계신 대학병원을 찾았어요. VIP 특실에서 고가의 항암 주사를 맞으며 호강할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자리는 응급실을 거쳐 구석진 6인실 병동의 창가 쪽 좁은 침대였어요.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뒤섞인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죠. 제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낀 시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셨어요.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의 탁한 눈동자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지혜냐?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다인실은 많이 불편하시죠? 내가 미쳤었지. 내가 귀신에 홀려서 그 여우 같은 년한테 속아 넘어갔어. 네가 짜준 그 간병 교대표대로 정직하게 치료받았으면 내가 이 꼴은 안 났을 텐데.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 어머님이 선택하신 길이잖아요. 의사 며느리 얻으시겠다고 저한테 아파트 던져주고 이혼 도장 강요하신 건 어머님이세요. 누굴 원망하시겠어요? 남은 시간 치료나 잘 받으세요. 제가 매정하게 돌아서려는 찰나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주버니와 형님 그리고 신우가 우르르 들어왔어요. 세 사람의 몰골은 길거리 노숙자나 다름없었죠. 눈이 움푹 팬 아주버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제 양팔을 붙잡았어요.
재서 씨,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제가 재수 씨한테 연락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전화번호를 바꾸셔서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실 일이 뭐가 있으시죠? 남편이랑 서류 정리도 끝났고 어머니 명의 아파트 이전도 완벽하게 끝났는데요. 동서,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은행에서 어제 우리 집 경매로 넘긴다고 최종 통보 왔어. 서방님이 끌어들인 그 여자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에 집 담보대출까지 싹 다 끌어다 바쳤는데 이제 길거리엔 앉게 생겼다고. 형님이 벤처기업 상장한다고 덥석 투자하신 거잖아요. 저한테 황금 줍지도 못하는 바보라고 비웃으시더니 왜 저한테 와서 이러세요? 재서 씨, 형수인 사람 말이 좀 거칠어도 한 번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랬습니다. 재수 씨 명의로 된 그 아파트 담보로 조금만 융통해 주시면 제가 식당 주방에 나가서라도 평생 은혜 갚겠습니다. 아주버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유라 씨는 격이 다른 사람이고 조만간 상류층 모임에 갈 거니 저보고 수준 맞게 떨어져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왜 아주버니 빚을 갚아드려야 하죠? 언니, 오빠들이 잘못한 건 맞는데 나까지 이렇게 내쳐야 해요? 나 뷰티숍 보증금 다 날리고 신용불량자 돼서 지금 핸드폰도 끊기게 생겼어요. 언니가 우리 가족 모른 척하고 그 큰 재산 혼자 독식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바닥까지 추락해서는 이제야 가족을 운운하며 매달리는 시누이의 꼴이 참 가관이었어요. 예전에 저를 향해 쿨하게 양보하라며 비웃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비굴하게 떨고 있는 시누이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한자 한자 내뱉었습니다. 아가씨, 이기적이라고요? 내가 이 집구석에서 당신들 수발들며 희생한 세월이 몇 년인데 고작 아파트 하나 던져주며 나를 짐승보듯 모욕한 대가가 겨우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내 피눈물 섞인 희생에 대한 보상이자 당신들이 나에게 퍼부은 그 더러운 언사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예요. 제 서슬퍼런 기세에 시누이는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더군요. 다들 자기 욕심에 눈멀어서 가족도 버리고 돈 냄새만 쫓아가더니 아주 합법적이고 완벽하게 망하셨네요. 저는 제 재산, 제 권리 지킨 것뿐이니 앞으로 제 인생에 2번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그 가짜 의사 며느리한테 가서 빌든 말든 이제 아가씨네 집안 식구들은 내 알 바 아니니까요. 저는 질척거리는 시누이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비명 섞인 통곡 소리가 마치 승전보처럼 제 귓가를 시원하게 울렸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인간들에게서 완벽하게 해방되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남편의 삶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완벽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다니던 직장에서는 회사에 계속 채권압류 통지서가 날아오자 결국 사직을 권고했고 남편은 빚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일용직 건설 현장을 전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며칠 뒤 부동산 소장님으로부터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장님,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매수자를 찾았습니다. 사장님이 원하시던 호가 그대로 깎지도 않고 전액 현금으로 일시불 치르겠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 시세가 최고점이라 타이밍이 아주 예술입니다. 당장 계약서 쓰러 오시죠.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부동산으로 달려가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목숨처럼 쥐고 흔들던,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아까워하며 제게 넘겼던 그 알짜배기 아파트가 마침내 막대한 현금으로 변해 제 통장에 찍히는 순간이었죠. 통장 잔고의 영예 개수를 세어보며 저는 엄마와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어요. 모든 정리가 완벽하게 끝난 오늘, 저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한가운데에 서 있어요. 우리 딸, 그동안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서 마음고생 몸고생하느라 참 애썼다. 네가 정신 바짝 차린 덕에 복수도 완벽하게 하고
이렇게 큰 보상도 받아낸 거야. 이제 지난 일은 훌훌 털고 엄마랑 즐겁게 놀다 오자. 네, 엄마. 진짜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기분이에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혼자 세금 감당 못해서 그 집 날렸을지도 몰라요. 이번 여행은 제가 완벽하게 풀코스로 쏠 테니까 엄마는 즐기기만 하세요. 자신들의 탐욕과 오만 때문에 철저하게 붕괴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를 물어뜯으며 지옥을 살고 있을 그 인간들. 그들에 대한 기억은 이제 저 멀리 휴지통에 처박아 버렸어요. 오로지 저 자신의 지혜와 결단으로 쟁취해낸 이 완벽한 승리와 막대한 자본은 앞으로 펼쳐질 제 새롭고 찬란한 인생을 위한 가장 든든한 날개가 되어줄 테니까요. 통쾌하고 시원한 아주 완벽한 사이다 같은 결말이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